이번에는 조동사로 학습된 would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would의 우리말 문법용어 조동사라는 명칭을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영어에서 동사에 앞서 발화되며 주어 동작의 어떠함을 말하는 오그질러리. 우리말로는 조동사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조동사라는 우리말 의미대로라면 동작을 보조하는 변형된 동작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would가 위례 과거형으로 규정된 것에 따른다면 would 플러스 동사는 과거의 동태이고 그것도 보조된 변형된 동태를 나타내야 하는데 사실인즉 그렇지 않습니다. would가 위례 과거형이면 과거의 것만 표현되어야 하는데 예문 3과 4에는 아직 행해지지 않은 미래적 상황인데도 would가 사용된 예입니다. 예문 3의 live 동작은 tomorrow에나 행해질 것이고 예문 4의 wait 역시 미래에 행해질 미정의 동작입니다. 3의 경우는 주절의 시제와 일치시키는 형태적 분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4의 경우는 그 같은 시제 현상도 없이 상대방 유의의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른 개념은 청자의 인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should, shall, 위일과의 변별적 적용은 더욱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몇몇 주어진 구문들을 분석해 가면서 would는 이 위일의 과거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동작을 보조하는 조동사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사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해석 빌려주었을 것이다는 랜드 동작이 행해지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주어 I의 동작 형태인 랜드라는 동작이 종속절을 통해 나타나는 가정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실행되었겠지만 그 당시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의미로 인지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해석을 보면 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종속되어 있는 if 가정절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런 우리말어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가정절이 없는 예문 1도 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would 하면 먼저 위일의 과거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또 실제로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이겠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예문 2의 위일은 would의 현재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2는 if he needs it 절이 현재 상황을 가정하므로 주절은 위일이 쓰여 있고 3은 if he needed it 절이 과거 상황을 가정했으므로 주절에는 과거형 would가 쓰이면서 표층적으로 시제의 일치가 이루어진 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제는 두 구문 서로를 상대로 하는 행위의 상대적 시제는 될 수 있을지라도 행위의 시차적 시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두 어휘 모두 가정의 상황 시제로 적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표현 모두에서 랜드라는 동작은 아직 행해지지 않은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의 종속절 when 이하는 언제 돌아올지라는 추측성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빗백을 아직 실행되지 않은 동작으로 본 우리말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종속절은 미래 상황이어야 하고 would는 미래적 상황 표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would는 위일의 과거형으로서 과거적 상황 표현의 요소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서 예문 1 자체만으로는 과거 상황인지 미래 상황인지 그 시제를 판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듯 would는 과거 혹은 미래의 상황 속에서 시제를 초월해 넘나들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작용하든지 간에 이 어휘는 동작 형태만을 전하는 기능을 보여주는 원형동사만을 상대로 해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동작 시제와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어휘임이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쓰인 have 플러스 pp에는 완료형이라는 문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겠지만 이 구문의 have는 완료형을 이끄는 문법 요소이기에 앞서 동작 형태만을 전하는 원형동사입니다. if 가정절에도 have는 조동사 다음 위치에 나타나는 원형동사로 쓰여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유의 동작 형태만을 전해주고 있는 어휘입니다. 앞에 가정절에서 보면 유가 지금의 행위로 have라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화자 I가 유를 주어로 하는 have 동작 형태의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에서 보듯이 당시에 동의받지 못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자는 동의되어졌더라면 이라는 미달성을 말하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추정으로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같은 해상이 표현될 수 있는 추정치를 말하는 역할 기능이 우드에 있고, 그래서 가정적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추정치 가정 기능은 본문 3처럼 과거로만 방향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사 decided의 대상은 I would live tomorrow라는 상황 모두입니다. 이 상황절 바로 앞에는 이 상황 모두를 의미 지정하는 무지정 보문소가 그 상황을 설정해 보이는 역할 기능을 하는데, 이 문법 현상은 that 같은 기능어가 상황을 단정하는 선언적 역할을 하듯 이에 상응하는 설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 현상을 받아들여 보면 decided의 목적어는 무지정 보문소가 되고 I would live tomorrow라는 내용은 앞 보문소를 구체화하는 상황 부가 요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층적으로는 삼형식 표적 구문 구조이므로 이것을 펼쳐본 예문 2와 같은 심층 구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 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예문 2의 보문절은 심층 구조에서 보면 상황 부가부의 내용으로 분석되는데, 이 상황은 투마로우에 의해서도 미래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어서 주어 I의 동작 형태 live는 내일의 동작으로 추정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woul드에 의한 추정은 미래의 상황으로도 행해짐을 알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시제를 추정치로 해야 타당합니다. 이것은 유일히 보여주는 실제치에 상반되는 역할 기능으로서 예문 3과 4는 이 두 개념어의 개연성을 더해줄 것입니다. 두 구문은 주절이 똑같이 과거 동사인데도 유일과 would가 사용되었고, 시제의 일치를 이루지 않았는데도 비문이 아닙니다. 예문 3의 우리말 해석어 해보겠다가 실천적 의지의 단언이라고 보면, 예문 4의 우리말 해석어 해보겠노라는 미온적 의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도의 차이로 서로를 변별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는 의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5에서 유의 동작동사 yeit가 동작 형태만을 전하는 원형 분사이므로 would는 유가 그 동작 의향을 보여줄 것인지를 추정한 것이고, 유이와 kindly wait for me는 유의 피동상태 구체화를 위한 상황부가부 표현 요소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would가 주어 앞 위치에서 주어 자체를 대상 삼아 추정을 한 것이 됩니다. 예문 1에서 would는 동사 앞에서 유가 해보일 동작 형태를 추정하고 있고, 예문 2에서 would는 주어 앞에서 유가 품게 될 결심 여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 유의 wait 동작은 화자의 바램대로의 추정치 동작 형태라서 그 동작을 하고 안 하고는 유의 의향에 달려있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점은 would 구문의 주어가 내보이는 의향이 should의 수동적임과 비교할 때 자발적임을 말하고 있다고 변별하게 해줍니다. 3은 화자인 주어가 자기의 의향대로 주문하지 않고 상대의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데, 주어 입장에서 보면 대상의 요청을 받아 그대로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수동적 이행을 하는 것이라서 본문이 자발적 의향과는 상반된 역할 기능을 하는 셈입니다. 다른 구문들과는 달리 would의 해석을 할 것이다 혹은 했을 것이다 로는 할 수 없는 구문입니다. 알맞은 우리말 해석을 찾는다면 하곤 했다가 적절한데, 이 번역어를 would가 과거의 되풀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습관을 표현해주는 조동사로 구분해서 또 다른 습관 표현어구인 used to와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참고로 used는 형태적으로 과거이지만 그 의미가 상태를 표현해주는 것이라서 지금은 중단된 되풀이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의 현재형 상태동사처럼 작용합니다.
습관을 표현한 두 어휘 구문의 비교를 통해서 used to라는 조동사의 사용과 would의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would 조동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번역은 사전에 번역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1과 3의 번역에는 전에와 원래라는 어휘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면 이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없어도 그 의미는 문장 안에 담겨 있어서 가능할 것입니다. 동사 use가 규칙적 반복 사용을 말해주는 동사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야구는 되풀이하는 동작이게 되고 전에라는 시간적 제한은 used로 말하는 되풀이 행위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동작을 표현한다고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구문 2의 경우는 would 안에 반복 행위를 나타내는 요소가 없고 전에 라는 시간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의 실천 행위가 화자의 추정적 견해로 표현되기 때문에 반복적이라거나 과거적이라는 정보가 없어도 지금까지 뭔가의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는 되풀이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어휘를 변별해야 한다면 이렇게 구분해야 합니다. 4의 used는 되풀이 행위가 의도적임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되고 5의 would는 되풀이 행위가 지금까지의 결과임을 표현한 것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 6의 해석은 세 차의 반복이 추정된 지금까지의 결과임을 드러냅니다. 본문 7은 would가 주어 앞에 전치했는데도 의문문이 아닙니다. 만약 would가 전치했다면 제자리로의 이동은 예문 1처럼 되는데요. 조동사 다음에 오어가 있어서 비문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문문화를 위해 would를 구문의 앞으로 위치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would 그 자체가 주절의 요소이고 would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he or here를 종속어구로 부가시킨 꼴입니다. 예문 2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예문 2에서는 본문과 다른 게 있다면 주어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절에는 동사가 없어서 여전히 불완전한 구문으로 보이는데 이런 구문이 정문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면 생략된 어휘의 복원이 대화자 상호 간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략을 복원하지 않아도 would라는 어휘가 주어가 자발적 의향을 해 보일 것이라고 보는 화자의 추정으로 인지된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의사 표현이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본문 7 같은 구문으로의 표현은 주어 I 혹은 위를 생략해서 그렇기를 바라는 화자 자신의 자기의향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분석됩니다. 예문 3은 그 같은 자기의향만으로 표현을 완성한 경우입니다. 처리할 프로젝트를 두고 회의를 하는 대사입니다. 주절의 토크 어바웃은 의논해야 할 회의 시간임을 감안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hould의 사용은 그 심층에서 작용하는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수동적 이행 동작을 토크라는 동작 형태로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종속절에서는 주어가 위이고 주절의 주어와 동일인인데도 would가 선택되었습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주어가 하는 동작 형태가 자발적 의향에 따른 실천이라는 것을 would가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 구문의 종속절에서 그런 개념이 적절히 적용되어 줍니다. 회의는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수동적 이행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프로젝트인 이트는 주어 위에 해당하는 각자의 의향대로 자발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문에서의 would 사용은 공손한, 정중한 표현 방법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이거나 단적이지 않은 다소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은 화자가 주어 유를 상대로 그 의향을 떠보는 추정치 표현이기에 충분하므로 해석된 우리말 의미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대로라면 would가 보여주는 특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would는 동사 보조사가 아니라 주어가 어떠하다는 화자의 견해사입니다. 둘째, would는 주어의 의지가 아니라 화자가 본 주어의 자발적 의향을 말합니다. 셋째, would는 위일의 실제치에 대비되는 추정적 상황에서의 실천 의향을 다룹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would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would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